예도입니다. 존재 숲에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허무주의는 무엇일까? 니체는 그 시대에 신의 죽음과 모든 가치의 데카당스에서 허무주의를 봤는데, 최고 가치의 사라짐, 그것을 통한 공허, 이건 역시도 우리 시대에도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그죠? 가치가 사라진 시대, 돈 이외에 어떤 가치도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시대,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 쉽게 목숨을 끊고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그죠? 타자를 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건 뭐 거리에서 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죠?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아. 각 시대에는 고통을 견디는 무게가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자본주의의 극단화에 의한 허무주의를 겪는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아서 민원을 넣고 괴롭히고 선생을, 이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냥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 그죠? 자기 아파트 앞에 용달차를 배추를 실어 나르는 차가 오래 서 있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차를 빨리 빼라 그러지를 않나. 참,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이기주의와 그 다음에 먼 일만 있으면 쉽게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린 이런 문화, 그리고 저출산율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 의사들이 환자를 돈으로 보나요? 아니면 정말 그 환자를 치료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또 다른 의사 본유의 정신을 갖고 있는지, 대부분은 또 환자를 사랑해서,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진 좋은 선생님들도 많은데, 모든 것들의 가치의 어떤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돈이 있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요즘 초등학생들 대화하는 거 한번 들어봐,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돈의 가치, 선생과 제자의 관계, 그 다음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또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연인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성직자들과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는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의 극단화가 가지고 온
어떤 돈의 가치가 숨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돈이 된다면 그 지배의 의지는 허용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약해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1차 자료를 거의 끝내가고 있지만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기술이 그죠. 오늘날은 돈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어렵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딱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진리, 사랑, 우정, 미덕, 그 다음에 취미의 어떤 고상함, 이게 다 개소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중심에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교육계, 정치계, 문화계, 종교계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그래서 고통이 오면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특히 이 시대에 약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욕망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실현이 안 돼서 문제가 딱 생기면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 진리 개소리 하고 있네. 미덕? 아이고, 우정이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돈으로 재단되는 시대예요. 그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출산에 인구 절벽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하부 구조의 노동은 외국인들이 담당하지 않을까. 지금 농촌도 외국인이 없으면 이 농사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에. 그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느냐? 물론 외국인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그 타자의 얼굴을 억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도 짐승처럼 아래로 보고, 그죠? 공존의 어떤 삶의 조건을 못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은 거예요.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정치는 이것을 결코 못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큰 전쟁이 두 개나 일어나고 있죠.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지각변동, 불안한 경제적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삶에
특정한 우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시대인 거야. 또 1847년에 칼 마르크스는 프루동이라고 하는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자죠. 그 이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Das Elend der Philosophie, 철학의 빈곤이라는 작품을 쓰죠. 그죠? 거기에서 하는 말도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의 극단화가 되면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상품만이 아니라 어떤 예도가 방금 언급했던 미덕, 우정, 사랑, 용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고상하고 미덕적이고 그 다음에 사랑도 풍부하고 우정도 우정의 관계도 잘하고 모든 인간의 관계도 잘 헤쳐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라. 보편적 중매정의의 시대. 그래서 모든 것을 교환 가치로. 그래서 좋은 선생과 나쁜 선생, 좋은 의사와 나쁜 의사, 그 다음에 좋은 연인과 나쁜 연인, 또 좋은 아버지와 나쁜 아버지,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 이런 모든 것들의 사회적 관계 안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허무주의를 낳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돈이 안 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무슨 미덕을 이야기하고 꼰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는 거를 현대인들은 가장 싫어해요. 이건 예도가 진단하는 거예요. 쉽게, 모든 걸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철학도 장식품인 거예요. 하이데거, 니체, 거기다가 아감벤의 미학을 또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면 나란 존재의 어떤 장식품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종교인들이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나 소수는 어디에나 있죠, 그죠? 지금 시대적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시대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무의식적 욕망을 건드려줘야 종교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의 길을 가면은 어떻게 보면 저 꼰대네, 진짜 그 길을 가면 인정받을 수 있죠, 언젠가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타협을 하는 거야. 종교의 진리를 갖고도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어려운 거 싫어하는 거예요. 쉽게 가고 자기한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는 장식품을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교육에서도 내가 나중에
커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학과는 이게 유지가 되지만 뭐 철학 뭐 이런 인문학 이런 거는 인기가 없는 거야. 그죠? 이런 시대 4차 산업에 의하여 많은 유튜브의 어떤 등장으로 그죠? 이 부작용도 많죠. 그죠? 그래서 인문학의 열풍이 또 유튜브에서 또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역시도 자기 자신의 장식 삶과 그래 진지한 걸 싫어하는 시대인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진지한 거. 그러니까 얘도 신기한 얘도 TV에 지금 17,000명이 되는데요. 뭐 그냥 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올라가. 1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짧게 뭐 요약하는 이런 강의도 아니고 이런 거를 17,000명이나 와서 듣는다. 물론 뭐 거기에는 짧은 것만 또 이렇게 선택해서 듣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40분이 넘는 강의들이에요. 1시간짜리. 그죠? 보고 와갖고 구독을 했다가 얘들은 구독 얘기는 안 하잖아. 구독을 했다가 그거를 보고 뭐야 이거 이런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 여기서 살아남으려 그러면 뭐 어떠고 충고를 또 막 해 사람들이. 정말 한두 명이에요. 그래서 뭐 철학자들의 어떤 그림도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오고 편집을 잘하면 이건 100% 뜰 수 있는 영상들인데 뭐 이러면서 예도가 철학적 웃음을 짓죠. 그래서 나는 변화할 생각이 없으니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정신을 차리시고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요즘은 응답 안 합니다. 그냥 그런 시대가 진지한 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뭔가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어렵게 가려고 하면 그죠? 그러나 깊은 것들은 이런 걸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 깊은 걸 싫어하는 거예요. 표면적이고 그러나 뭔가 이제 철학자들의 이름도 나오면서 이제 또 철학의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 깊은 걸 왜 해? 이제 이런 거예요. 얘도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 그죠? 무의식적 욕망이 돼버리. 모든 관계가 이것에 의하여 결정되고 결혼에 그 다음에 우정의 관계 모든 관계가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줄 건지 이런 관계에 의하여 교회에 가서도 어떤 종교생활의 공동체에 가서도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이고 정보를 또 교환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 가르친다 그러면 또 막 몰려들어서 막 그게 뜨는 거예요. 이런 시대. 참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진리, 교육의 어떤 인성 뭐 이런 이게 다 고리타분한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모든 현상에서 나에게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의 고상함과 그 사람의 지성까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경멸을 쉽게 합니다. 또 경멸을 쉽게 하고 뭔가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돈의 수준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기주의는 극에 달하는 거죠. 그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가벼운 거를 추구할 때 사람들은 아주 좋아해.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삶에서. 그래서 진지한 걸 가장 싫어하는 시대.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는 언제나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거에 전통적으로 따지면 선생과 부모, 이건 뭐 하늘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죠? 이런 것 역시도, 형제 관계 역시도, 친구 관계 역시도 어떤 돈의 욕망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소수긴 하죠. 그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 충동에 넘어가는 자들이 꽤 많은 거예요. 잠재태로 볼 때는. 그런 허무주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야. 응?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에서 말하는 최후의 인간,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는 비본래적 인간, 잡담, 호기심, 애매성의 인간. 그죠? 그 다음에 또 마르크스가 철학의 빈곤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를, 모든 것들을 옛날에는 증여되고 그냥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까지도 이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그냥 사람들은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 교환 가치의 시대는 총체적 부패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 딱 클릭을 했다가도 딱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대의 어떤 시대상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 평준화, 평균성에 맞추어서 재단하고 생각해. 그래서 정치인들 역시도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하에. 지금 이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들, 그죠? 정치적 공론장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그냥 적을 만들어서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정치적 실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내가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이런 비열한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21세기 현실의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공허감을,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공허감을, 그죠? 특정 우상을 만든다든지, 특정 인물을,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단체에 가서 생각 없이 그걸 막 미친놈처럼 집단 무의식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발산하면서 행복감을 얻는 이런. 그러나 금방 또 허무가 찾아와서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면서 또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이걸 적절하게 이용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그죠? 민주당이
문재인 때부터 점점 기득권화됐죠. 그죠? 뭐 그 전부터일 수도 있고, 무력하고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기득권화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을 대변하지 못할 만큼 돼지 새끼들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문재인 때 어떤 무조건적인 지지, 그 뒤에 숨어있던 의원들, 그죠? 그 지지율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재명 딱 되니까 이제 막 목소리를 내긴 내는데 거기에 어떤 혐오와 이런 것들만 있지 자기 정책의 이야기를 하는 의원이 있나? 그래서 적절하게 이용해서 나의 기득권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적이 그게 또 현대인들의 허무주의를 어떤 타자를 공격하고 혐오를 발산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기쁨을 줍니다. 또 그런 게 일시적인, 그러나 또 금방 허무가 찾아와요. 이런 시대, 이런 걸 이용하는, 그래서 서민의 삶과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그죠?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가 기득권화가 돼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할 필요, 어렵게 뭐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괜히 나와서 총대를 맬 필요도 없는 거야. 적절하게 적이, 그죠? 적이 잘못해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의원이 되는 거고, 그거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성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된 거야, 여러분. 그래, 이런 자들이 무슨 국민을 대변하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뭐 선거에서 뭐 얘도가 2달 전인가 예언을 했잖아. 윤통 그 역사의식 이야기하면서 뭐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도 선거에 이기겠네 이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현실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세계적 상황은 점점 변화하고, 그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하나의 색깔을 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대부분. 이건 언제 통하느냐? 어떤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이전에, 그죠? 어떤 초기 상태라든지, 그래서 국가를 뭔가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때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떤 하부 시설도 만들고 또 다양한 사회의 어떤 체계들을 형성해가는 그런 시대에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느 정도 그 체계가 잡혀 있을 때 권력의 색깔이, 힘의 색깔이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건 뭐 시대에 맞지도 않지만은 이래 되면 이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허무주의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 약화시키고 극단적 자본주의적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라고 정치가 있는 거지. 이거를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의 상승으로 이런 새끼들이 정치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가 부르면 그죠? 배가 부르면 뭐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적절히 국민들은 또 하나의 영웅을 기획하면은 그 영웅을 막 이렇게 섬기고 자기의 허무주의를 거기에다가 발산하고, 그래서 얘도가 막 비판하니까, 얘도가 민주당을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당이었던 거야. 선교도 투표를 하고 그 위선, 그죠? 그 변화해온 과정을 봐. 그래서 비판을 하고 강의를 하면 그 댓글에 이래: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언젠가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와, 이게 뭐 자기가 에른스트 블로우야? 블로우가 스탈린의 어떤 점점 마르크스주의가 도그마화 되어 갈 때 고민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사회, 그런 사회가 되려면 기득권이 얼마나, 아니 기득권이 된 새끼들을 기득권과 싸우는 자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 가서 세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허무주의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새끼들이 정치인. 물론 여기에 쏙지 않겠죠, 그죠? 독재 사회가 아닌 이상은 어떤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선거에서 백날 이겼다 그래도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민심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선거할 때 되면 또 나와서 막 열심히 하는 척 하잖아. 이게 뭐 한두 번이야. 일을 안 해도 적대적 공생관계, 적을 만들고 그 적을 나쁘다라고 하고 거기서 죄를 밝혀내면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해야 될 어떤 다양한 일들은 안 해도 뭐 적절하게 적이 나쁜 놈이 되면은 잘한다고 뭐 잘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인정이 되는.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이 뭐 양당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 그죠? 이런 건 국민한테 별로 안 좋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허무주의를 현실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물론 뭐 정신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국민이 어느 정도 그래도 행복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뽑아줬더니 그거를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하여 이용하고 그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할 때가 되면 또 나타나갖고 뽑아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정치인들 중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죠? 자기가 이걸 극복하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의 삶은 어떻게 되든 말든 거기에 자기를 던지는 자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고. 지금 봐봐. 뭘 좀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선거에 어떤 지장을 받을까봐, 그죠? 그래서 몸을 사리고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권력이 하나의 색깔을 내게 되면 망해요. 이런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발달한 그런 데서.
그래서 이런 가벼운 문화가 생긴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모든 것들을, 모든 가치들을, 과거에는 돈으로 사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 그런 소중한 것들이 이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종교의 천국까지도 다 돈으로 삽니다. 극락 이런 거 다 돈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딴 거 이제 없애고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게 뭐냐? 상당히 영락해졌죠. 그러나 그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게감 있고 존재의 무게가 느껴지는 건 다 피해가, 사람들. 그죠? 생각할 땐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걸 어렵게 가는 걸 가장 싫어해요. 진지한 무게감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그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가장 떨어져 있는 시대인 거예요, 또. 그래서 쉽게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게 이런 무의식적인 돈이 주는 이러한 신과 같은 자리, 신이 돈이야, 그죠? 이 자리를 지배한 돈이 자기가 쉽게 어떤 걸 이걸 획득할 수 있다 그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죠, 그 본성상 이런 거에 의하여 자기의 본래성이나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또 허무해지는 거야. 그래서 또 찾아다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악순환인 거야. 그래서 이게 절망이 다가와. 절망도 이런 자기의 삶의 가치를 위한, 가치 설정을 위한 어떤 게 아니야. 돈이 되는 길로 갔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절망하고 그냥 떠나버려. 이런. 참.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추스.